저는 꿈이 사실 사진 기자였어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사진과를 가게 되고 또 일본 가서 잠깐 한 3년 공부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선일보 출판국 사진부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진을 시작하게 됐죠. 조선일보에서 사실 근무한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게 근무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우연히 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바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바로 청와대를 가게 됐죠. 사진 기자 생활 시작하면서 제가 뭐 대통령 사진을 찍게 된다면이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이제 같이 사진부 활동을 했던 선배가 계세요. 사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쭉 친하게 지냈던 선배인데 선배가 이제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을 먹고 차 한잔 하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한번 꺼내봐라 했더니 그게 신원조회 하는 그 신원지서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또 나 어디 근무하는지 모르냐. 그래서 선배 어디 근무하는지 모른다고. 선배가 보자로서 봤지. 그랬더니 그때 그 청와대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태어나서 그때 청와대 명함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한테 나보고 와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와서 일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와서 나랑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신원질서 써가지고 드렸었는데 그리고도 사실 한 2달 정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어요. 그걸 써서 줬다는 것조차 까먹고 일하는데 한 2달이 좀 지나서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부터 청와대 출근을 하라고. 그 바람에 정말 마음의 준비도 없이 청와대를 가게 됐죠. 그게 94년 아마 6월인가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가지고 바로 대통령 이제 행사가 있어서 대통령 직무실이라는 데를 출입 기자들이랑 같이 풀 기자들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제 허벅지를 살짝 꼬집어볼 정도로 정말 꿈만 같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했던 그 사진 기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전설적인 사진 기자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문사에 있었어도 제일 막내였으니까 그런 선배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그런 선배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았었죠. 그리고 사실 카메라 들고도 처음에 손이 떨릴 정도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컸죠.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큰 차이는 어차피 이제 대통령 행사 촬영을 들어가면은 풀 기자들하고 저희하고 움직이는 동선이 거의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기자들은 먼저 나가고 전속만 남아서 더 촬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빼놓고는 사실 기자들하고의 동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뭐 일반 직장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침에 청와대 출근을 보통 저희는 한 8시까지는 출근하거든요. 이제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하고 청와대는 춘추관이 기자실이 있는 곳이고 대통령 본관까지 이동 거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차로 보통 이동을 하는데 일정에 맞춰 준비하고 대통령 일정 끝나고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은 일반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데 만찬 행사나 그 외 행사가 있으면은 더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랑 똑같이 공보비서실 산하에 전속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공보비서실 안에 영상비서실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비서실 안에 저희가 소속이 돼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영상비서실이 없어지고 저희가 보도지원 비서실에 같이 편입이 돼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는 데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되고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죠. 대통령의 행사를 찍는다는 건 곧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것도 되기 때문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금 더 참아야 될 부분은 참아야 되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부분이 있죠. 옛날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 이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모든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와대 직원이라고 해서 더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뭐 더 잘난 체하고 이러면 오히려 욕을 먹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요. 스트레스는 다 똑같이 받죠, 사실. 예. 늘 사회적으로 늘 집중돼서 관심을 받는 곳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받는 스트레스도 컸고 생각지 않게 의도하고 다르게 보도가 된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하죠. 공식 일정이 아니더라도 전속 같은 경우는 늘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부분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 멀리 못 가죠. 언제 청와대에서 부를지 모르니까 미리 어디 멀리 갈 일이 있으면은 미리 보고를 하고 주말에 내가 어딜 갔다 와야 되니까 혹시 일이 생기면은 뭐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속이 저 혼자가 아니고 한 분이 더 계시니까 둘이서 같이 일을 하니까 둘이서 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혹시 멀리 가더라도 한 명은 집에서 대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죠.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면은 청와대에서 거의 기숙사처럼 거기서 생활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출퇴근하면서. 일정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찍는 거고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많이 찍어야 되는 행사가 있고 뭐 조금만 찍어도 되는 행사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틀리죠. 근데 저희 때는 사실 필름으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필름 한 롤이 36카트까지 찍히잖아요, 옛날에. 그게 이제 롤로 따지면은 보통 한 행사에 한 롤 가지고 끝날 행사가 있고 3롤, 4롤까지 찍어야 될 행사들이 있고. 근데 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해외 순방 같은 데 가면은 하루에 뭐 20롤, 30롤 이상도 찍을 때가 있죠. 지금 디지털은 사실 그 메모리 카드의 용량에 따라서 필름 뭐 필름이 아니고 그냥 그 몇백 카트, 몇천 카트까지 찍을 수 있지만 우리 때는 필름이라는 특성 때문에 36카트 이상 찍으면 필름도 갈아 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촬영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막 찍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건져야지가 아니고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많이 관찰도 해야 되고 그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하다못해 눈 감는 거 하나까지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어야지 최소한의 필름을 가지고서 실수 안 하고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36카트짜리 필름 한 롤 가지고서 끝냈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으면 몇백 카트를 찍었을 가능성이 있죠. 전속이 찍는 필름은 일단 국가 기록이기 때문에요. 국가 기록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출입 기자가 있더라도 출입 기자가 못 들어가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속만 들어가서 촬영을 해서 그 사진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언론사에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바로 현상해서 언론사에 줄 거 줘서 신문에 나갈 수 있게 배포를 하고 또 국정 홍보를 위해서 뭐 국정홍보처 당시에 이런 데서 대통령 국정 뉴스나 이런 거에 나가는 용도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렇게 됐죠. 조깅 그리고 또 뭐 칼국수 뭐 그런. 김영삼 대통령이 사진 기자들한테 제일 우호적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 쪽에 되게 많이 관심도 많으시고 되게 우호적인 대통령이었는데 일하기 되게 힘들었던 부분은 특히 이제 해외 순방 같은 데 가면은 어딜 가도 이 대통령께서 조깅을 하시니까 조깅 장소가 전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찍기 위해서는 전속들은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아무리 전날 뭐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도 그거 준비해서 또 조깅 사진 찍어야 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또 워낙 사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니까 빠질 수도 없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칼국수 사진을 YS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뭐 오찬 행사건 만찬 행사 오셔서 칼국수 대접을 못 받으면은 마치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착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사실 칼국수라는 게 많은 인원이 오면 할 수가 없어요. 불어버리니까 면이. 그래서 30분 이내로 왔을 때만 사실 칼국수를 대접을 했고 30분 이상이 되면은 다른 음식으로 대접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칼국수니까 그 칼국수 드시는 사진도 많이 찍어두기도 하고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하고 당시 영수회담을 해도 그때도 칼국수를 드셨으니까 두 분이 그런 게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금융실명제, 뭐 토지 공개념, 하나의 척결 이런 큰 일들이 많았었고 뭐 사건 사고도 많았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사진으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뭐 대통령이 발표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남아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조깅 사진, 뭐 칼국수 사진 그런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취임식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포부도 있으실 거고 하면서 되게 당당함 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집권을 하셔서 세월이 갈수록 사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님들도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든 일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요. 사실 그 머리 염색을 집권 2년 차까지는 염색 바로바로 하시고 해서 흰머리가 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집권 중반기 들어서면서 흰머리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그 대통령께서 염색을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저희의 권유도 있었어요. 그때 점점 힘든 일이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염색도 하시고 말끔한 모습으로 보이면 좀 저기 하니까 약간 고뇌하는 대통령처럼 보이고 힘들어하는 대통령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염색을 안 시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할 때는 아주 까만 머리로 염색하고 말끔한 모습이었지만 퇴임할 땐 거의 염색 안 하는 흰머리로 아마 퇴임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대통령이 굉장히 무거운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던 부분이 아마 겉모습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인간으로서 당연히 드는 거지만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사진 찍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기록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좋은 모습만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런 모습 자체도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촬영하면서는 대통령이 안쓰럽다 뭐 아니면 뭐 얼마나 어려우실까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 자체를 기록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 사진 찍었던 장철영 작가랑 되게 친한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그 친구 만나면은 내일 그런 사진을 찍었던 걸 큰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저희 때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나 그렇게까지 전속이라고 해서 접근이 안 됐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이제 그 장철영 씨한테 그런 접근을 허가해 줘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많이 남겼던 거고 저희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정말 사적인 부분까지 접근하는 거는 전속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많은 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고 싶고 그런 사진을 찍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게 허용이 많이 안 됐었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게 아니고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너무 권위적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사진을 찍는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입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예술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정말로 올바른 기록을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진을 많이 늘 찍었었고, 이 사진만큼은 예술이야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원하는 장면, 내가 원하는 모습의 대통령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그걸 촬영을 했을 때 순간순간에 느끼는 쾌감 같은 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은 모델로서는 최고의 모델이셨어요. 대통령이 직무실에서 접견실로 나오시면서 손님을 만나면서 악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리 싸움이 필요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악수하면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 여기 있는 기자부터 여기 있는 기자까지 잘 찍을 수 있게. 그런 배려도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사진에 대한 그 포즈 이런 게 일부러 포즈를 취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해 주시니까 저희가 사진 찍기 너무 편했죠. 사진 기자들이 없으면은 올 때까지 행사를 딜레이 시킨 적도 있어요. 부산 업무 보고를 받고 제주도 이제 제주 업무 보고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그 지방 행사 갈 때 대통령 비행기랑 기자단이 타는 비행기랑 틀려요. 대통령이 타시는 비행기는 제트기고 사진 기자들이 타는 비행기는 옛날 비행기 프로펠러가 앞에 달려있는 비행기예요. 그래서 맞바람이 불면은 비행기가 앞으로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한 40분 늦게 제주에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은 이미 제주도 업무보고장에 가 계신데 사진 기자들이 안 오니까는 대통령께서 사진 기자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행사가 딜레이 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청남대 동행을 안 했어요. 그 대통령이 휴가 가시면은 저희도 그때 휴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는 청남대 휴가를 이제 제가 건의를 해서 따라가게 됐는데, 미국 대통령은 휴가를 가서 뭘 했고 뭐 하는 골프 치는 사진까지도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데, 우리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면은 늘 뭐 기자들이 청남대 구상 해가지고 소설 같은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도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면 휴가지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한 번 정도는 신문에 좀 내기도 하고 우리가 기록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제가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제가 청남대 휴가를 동행하기 시작을 했죠. 청남대에서 대통령이 뭐 산책하는 사진, 뭐 낚시하는 사진, 뭐 오리 모이 주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제 때부터예요. 대통령이 늘 뭐 안에서 쉬시다가 대통령이 나오신다 하면은 연락 받으면은 막 가서 이제 대통령 계속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 번은 과일 나무 있는 데서 이렇게 여사님이랑 같이 산책하시면서 거기 잠깐 서 계신데 가까이 가서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자네 여기까지 와서 사진 찍나 하면서 사진 좀 그만 찍지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서 망원 렌즈 가지고 또 몰래 찍기도 하고 그랬었죠.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 손 여사하고 이호 여사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손명순 여사는 정말 소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꼭 공식적으로 해야 될 행사 외에는 많이 안 움직이시고 또 청와대 내에 꽃 가꾸시고 산책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조용히 지내시면서 정말 그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꼭 해야 될 역할만 하셨고, 이호 여사는 사실 대통령의 부인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또 시조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민주화의 동지이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다른 또 여권 신장이나 아니면 뭐 불우 이웃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영부인 행사가 이호 여사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 김영삼 대통령 퇴임하시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고, 나가게 되면은 어디로 어떤 일을 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자리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언론사에서 오라고도 한 적도 있었고, 더 있게 되면은 사실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더 있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대통령 사진이라는 게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까지 바꿀 필요가 있나. 또 이거는 사실 쭉 이어지는 일로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그 역사를 계속 기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였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더 있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선거 때 같이 민주당에서 사진을 찍던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한 분이 더 필요한데, 한 분을 더 부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청와대 이제 취임식 날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같이 한 일주일 정도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분이 일주일 만에 다시 본인은 당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 그 공보수석 박지원 수석께서 또 저보고 더 있어달라고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김대중 대통령까지 맡아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접근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의 차이겠죠. 청와대 전속하고 청와대 풀 기자들은 그 단상 바로 앞에까지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 기자들은 취재 허가를 받았어도 뒤에 단상에서만 움직이지 못하고 단상에서만 촬영하고, 그런 차이죠. 저도 그때 대통령님 취임사 하시면서 울먹했을 때, 그때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순간이었어요. IMF를 맞이하면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국가 상황이 너무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겪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더 많이 겪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대통령한테 큰 짐으로 오면서 아마 그렇게 울컥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당신보다도 국민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더 울컥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촬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저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뭐 사진 기자들한테 더 우호적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가 아니고, 저는 두 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고, 다만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눈을 굉장히 자주 깜빡이세요. 필름 한 통이나 두 통 정도로 이제 쇼부를 봐야 되는데,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진 기자들하고 저희하고 이제 같이 그 행사 끝나고 내려와서 현상을 하면은 제일 먼저 눈뜬 사진부터 찾아요. 그 눈뜬 사진 중에서 좋은 사진을 골라야 되는, 그때는 필름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카트 한 카트 눌러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눈뜬 사진 찾는 것도 되게, 눈을 떴지만 입 모양이 이상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가지 있잖아요. 사람 찍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사진을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다 일정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고, 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정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가 더 많고 적고는 없었지만, 근데 해외 나가면 틀렸어요. 해외 나가면은 김대중 대통령 일정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해외 나가면 거의 아시아의 만델라 뭐 이렇게 지칭들을 많이 하셔서, 그 대통령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해외 나가면은 정말 저희는 쉴 시간이 없었죠. 전속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떠서 저녁 만찬 행사까지 하고 호텔 들어올 때까지 거의 쉬는 시간이 없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그 기자들이 못 들어오는 행사들은 저희들이 또 그 풀해서 신문에 나가게끔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외 순방 행사는 정말 힘들었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타고 있을 때가 제일 편한 시간이었어요. 내리는 순간부터 전쟁터고, 그리고 비행기를 가장 마지막에 타는 사람이 저희고,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기 때문에
마지막에 손 흔드는 거, 내려서 손 흔드는 것부터 촬영을 해야 될 게 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참 많은 나라 다니면서 좋았겠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다녔던 나라가 대충 한 70개국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억에 남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일만 하고 와서. 가끔 TV 화면에서 보면서 저기 옛날에 내가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 나오면은 그땐 정신 없었지만 아 맞아 저때 저랬었지 하면서 다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 더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그때는 저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었고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샷타가 제대로 안 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까지 있었고 혹시 몰라서 카메라를 보통은 2대 메고 다니는데 1대 더 메고 3대까지 메고 주머니에는 필름을 10롤 이상 집어넣고 그렇게 촬영을 하고 그랬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 역사적인 사건 사고가 참 많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정말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노벨 평화상, 남북 정상회담,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또 2000년 월드컵 때도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 노벨 평화상 이럴 때 이제 혼자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행사들은 정말 저도 두근두근 되죠. 특히 노벨 평화상 때 바로 앞에서 대통령 수상하는 거는 노벨위원회 한 명이랑 그 앞에서 저랑 앞에서는 둘밖에 못 찍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를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로 해서 거기서 상을 받지만 나 또한 나라를 대표로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그걸 기록에 남겨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 긴장감은 어마어마했죠. 아, 그때 실수 안 해서 참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도 있고요. 그래도 제대로 나와서 다행이구나. 그게 교과서에 나오나 봐요, 아이들. 근데 제 아들이 언젠가 학교 가서 이거 우리 아빠가 찍은 사진이다 했는데 애들이 거짓말이라고 막 때리고 그랬대요. 제가 찍은 사진이라고 밑에 이름이 나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교과서에까지 내가 찍었던 사진이 실렸구나 하는 거 보면서 사실 뿌듯함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발표하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악수하고 그냥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그 사진 설명을 봐야지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사실. 그때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이렇게 큰 역사적인 사건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찍었어요,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남북 관계도 그렇지만 일본과의 관계도 늘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부치란 총리가 굉장히 큰 일을 하셨지만 제대로 실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있었죠.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일단 북한을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했지만 사실 그 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김영삼 대통령 때 추진이 되다가 그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날 오찬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6개 인사들하고 인왕실에서 오찬 행사 시작하면서 오찬 자리에 앉자마자 의전 수석 비서관이 급히 들어오시더니 대통령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시고 김영삼 대통령이 잠시 눈을 감다가 뜨시더니 일주일 후면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무산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준비도 그렇고 가기 전에 에피소드도 되게 많아요. 사진 기자들끼리 이제 제비뽑기해서
이제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 기자단의 그 숫자까지 다 정해줘가지고 뭐 메이저 언론은 가야 된다, 뭐 메이저 언론이 어딘가 똑같은 취재 기자들끼리 제비뽑기해서 가야지 해가지고 그 팬 기자들은 어떻게 가고 사진 기자들은 또 따로 뽑았는데 조중동이 다 탈락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준비 기간도 그런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가면서 이제 과연 순환공항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올까 안 나올까에 대한 거부터 해서 안 나올 것이다. 어디서 초대소에 가면은 김정일이 있을 것이고 막 그런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뭐 공항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내리는데 우리를 어떻게 뺐냐면은요. 사실 전속들을 김정일이 안 나올 거로 생각하고 우리를 전속들을 먼저 초대소로 뺐어요. 김정일하고 대통령이 만나는 사진은 풀기자단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행사를 이제 같이 찍었지만 그러면서 그 긴장하고 거기야말로 정말 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북한 애들이 우리를 얼마나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막 이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 검열도 한대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안 했지만 물론 그러면서 정말 그 2박 3일을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그 이후에 북한을 저는 또 몇 번 갔었지만 그때 긴장감은 뭐 어마어마했었고 그해 8월에 언론사 사장단을 이끌고 박지원 문화부 관광부 장관이 북한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또 제가 또 가게 됐거든요. 그때 가니까 그 정상회담하고 분위기는 또 완전 틀린 거예요. 너무 이제 그때 남북 관계가 좋을 때니까 너무 그쪽에서 뭐 환대도 해주고 처음에 안내 받기로는 순환공항에 내리면은 관광버스 2대가 올 거고 거기에 어떻게 타라 하는 곳까지 안내가 돼 있었는데 순환공항에 내리니까는 벤츠 한 몇십 대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관광버스 말고 김정일 위원장이 더 잘못이라고 해서 벤츠를 그것도 자주색 벤츠 그걸 어디서 다 구했는지 똑같은 벤츠가 한 몇십 대가 나와가지고 그걸 타고 호텔도 고려 호텔로 알았는데 국빈들 오는 초대소로 바뀌어 있었고 해서 그때 언론사 사장들하고 방북을 했을 때가 저한테는 훨씬 더 기억이 많아요. 백두산 천지에서 세수도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김정일 위원장이랑 언론사 사장단이 오찬을 하고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일어나니까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한테 손짓을 하더니 가까이 좀 오시라고 식사를 못하고 사진만 찍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가까이 오시라 그러더니 직접 저한테 와인을 김정일 위원장이 따라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사진만큼은 남측의 사진 기자들이 좀 더 우수한 것 같다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랑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고 해가지고 참 2000년은 저한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특별한 해였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솔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다 인정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나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그 사람 말을 내가 이해를 하고 듣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의 그 화법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고 자기가 뭐 후계자 수업을 어떻게 받았고 뭐 자기가 영화도 좋아하고 다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왜 미사일을 이렇게 개발할 수밖에 없는지 막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갈 뻔했던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김정일 북한 지도자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깨어 있으세요. 또 우리 대통령은 그런데 워낙 익숙해져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보다 유머도 많으시고 또 워낙 노련한 정치인이시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또 김정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색하게 행동하거나 그런 적 없었고
김정일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니까 또 그만큼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한테 배려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할 정신은 없고요. 네? 일단 풀샷을 잡죠. 나중에 따서 쓰더라도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순간적으로 뭐 땡기고 뭐 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분의 얼굴이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 한 장으로 전체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한 장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전화 통화 하시는 거를 연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는 정말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고 한 1, 2분 정도 찍고 바로 나오죠. 편안하게 전화 통화 하실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사진은 저희가 찍진 않았지만 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감동은 그 사진 하나로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첫 경기가 부산에서 폴란드전이었어요.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선거 때도 부산에서 부산 시민들이 김대중을 연호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대통령 차가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거의 차가 진행을 못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이 김대중을 연호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월드컵의 첫 경기 이겼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월드컵 하면은 제일 먼저 저는 그게 떠올라요, 사실은. 그리고 스페인전에서 우리가 골 넣고 나오시면서 울컥한 그런 모습의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미국전 할 때 청와대 안에서 수석들하고 같이 응원하시면서 마을 흔들면서 응원했던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죠. 그때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아, 참 내가 청와대에 있길 잘했구나. 공짜로 이렇게 경기를 다 보고 하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전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했는데요. 그때 박지성이 골을 넣으면서 우리나라 16강 확정되고 할 때 그 장면을 전 직접 경기장이지만 못 봤어요. 전 VIP를 찍어야 되니까 대통령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골 하는 순간 경기장을 봤는데 이미 골은 들어가고 없잖아요. 근데 잠시 착각을 해서 아, 이거 슬로 비디오로 다시 나오겠지, 모습이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있다고 갑자기 착각을 해가지고. 사실 경기장 가서 경기를 보기도 하지만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는 그 순간순간에 대통령의 표정이나 이런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장을 간다고 해서 경기에 그렇게 집중할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옆에 VIP랑 뭐 같이 뭐 말씀을 나누신다든가 환호하시면 환호하는 장면도 찍어야 되고 아쉬워하면 아쉬워하는 장면도 찍어야 되고 그런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 가 있으면 저도 관중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은 흥분도 되고 좋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드러내시는 편이 아니죠. 대신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어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늘 그 유머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좀 풀어놓으시고 또 본인이 할 말씀을 쫙 하시는 스타일. 근데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는 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근데 또 한번 웃으시면 굉장히 호탕하게 또 웃으시기도 하고 호응도 잘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사실 집권 초기 뭐 IMF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조금씩 이제 극복돼 가면서 국민들이 많이 으쌰으쌰 해주고 하면서 대통령도 많이 힘을 받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러면 그때 국민과의 대화까지 나오셔서 뭐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의미에서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어주시지 않았을까요?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르긴 하죠. 김영삼 대통령은 믿고 맡기는 스타일, 일을. 김대중 대통령은 믿고 맡기되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 약간 그런. 김영삼 대통령은 딱 봐도 좀 경상도 사나이 같은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꼼꼼하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식하시기 때문에 또 장관한테 뭔가를 지시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또 본인 스스로가 꼼꼼하게 챙기시고 장관들은 아마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오지 않으면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을 이렇게 딱 섞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하고는 뭐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다 사이가 굉장히 좋았죠.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조깅도 하시고 우리가 미국 가서도 조깅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은 뭐 그런 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당시 한미 관계는 굉장히 좋았을 때죠. 굉장히 훌륭했죠. 굉장히 젊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참 제스처나 이런 것도 우리랑 틀리게 되게 자연스럽고 멋있게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느끼는 그 미국 사람 이상으로 굉장히 그 모든 제스처나 이런 것도 나이스해 보였어요. 뭐 내가 직접 클린턴하고 대화는 못 해봤지만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 와서도 하지만 가서도 해야 되고, 아셈이나 에이펙 다자간 정상회의 가서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에 3-4번은 보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부시도 아버지 부시 말고 이제 지금 아들 부시도 되게 멋있었어요. 미국에서 참 미국 사람들은 참 대통령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만 뽑나 할 정도로 되게 멋있었고, 우리하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것까지는 내가 뭐 사진 찍으면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야 뭐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니까. 제 카메라에 담는 클린턴 대통령이나 부시 대통령은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또 포즈나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러워 보여서 사진 찍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때 강택민 주석이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굉장히 만나면 일단 표정부터가 저 두 분이 정말 좋아하시나 할 정도 표정이 되게 밝으셨기 때문에 그때 중국하고의 관계도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좋은 시기였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갔을 때도 한번 생각나는 게 만찬 때 기자들 없이 저만 들어가서 이제 만찬 촬영을 하는데 강택민 주석이 노래까지 하셨나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도 잘 하셨지만 발음이 썩 좋지는 않으셨죠. They could elect their president directly. 김대중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영어는 잘하시는데 좀 발음이지 그러니까는 이호 여사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를 깜빡해서 배워서 그래요. 독학으로 영어를 하셨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 청와대에 거의 10년 가까운 생활은 꿈 같죠. 꿈 같고, 그리고 제가 뭐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그 10년이란 세월이 제 인생의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찍는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일의 연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사진을 직업으로 삼은 지 30년, 31년째 되고 있는데 그 31년의 세월 중에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도 연장으로 그 거의 모든 걸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가장 각별한 시간이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시원섭섭함이 있었죠. 시원섭섭함이 있고, 이제 제 일을 할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대통령 퇴임하시고 나서도 대통령 서거하기 전까지 사실 대통령 일은 자원봉사로 계속 다 해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 나름대로 끝까지 모시게 된 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은 더 청와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긴 하는데요. 안 하길 잘했다가 지금은 훨씬 더 크고, 제가 그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김종필 총리도 그 사이에 총리를 하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삼김을 마지막까지 찍은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그래도 큰 족적을 남긴 그 세 분의 사진을 어떻게 보면 내가 찍었다는 그 자부심 같은 것도 지금 되게 크고요. 그런 것들이 토대로 돼서 지금도
제가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사진을 의뢰할 때도 그분들을 찍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모셨다는 게 지금도 자랑으로 생각을 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총리 하시면서도 청와대 늘 오시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랑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셨기 때문에 제가 대학 시절에 알고 있던 뭐 박정희 대통령의 JP가 아닌 그 당시에는 DJ와의 연합정부를 이룬 JP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아닌 굉장히 그 한 정부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파트너로서 되게 좋으셨던 분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충청도 분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까요? 네. 그러면서도 그 또 할 얘기는 다 하시는. 아무튼 저는 그 세 분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사진가로서 되게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한 번도 하시지는 않으셨고요.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한 2달 전? 그때가 이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찍은 날이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대통령한테 명예 박사학위 주셨는데 박사학위 복을 입은 사진을 말레이시아 대학 측에서 이제 보내달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사저에 와가지고 그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데 대통령께서 그 접견실에서 좀 앉으라고 하더니 커피 2잔을 가져오라고. 제가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이랑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셔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없고 늘 사진만 찍었지 서서. 근데 앉으라고 하더니 커피 2잔을 놓고 저보더니 자네 사업한다 그러는데 사업은 어떠나. 대통령 덕분에 사업도 잘 되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잠깐 대통령이랑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참 자네도 고생이 많았네 이러는데 좀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때.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제일 마지막으로 본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있었구나 하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벅찬 순간이었어요. 늘 묵묵히 이제 저 친구가 저기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은 늘 보셨겠지만 저한테 그동안 고생 많았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인가 제가 그 등교동 와가지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영정사진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했었어요. 그래서 영정사진 후보로 어떤 게 좋을까 하고서 이제 몇 가지의 사진을 주고서 이 중에서 초이스를 해라. 그럼 내가 미리 준비를 좀 해놓겠다. 해가지고 이제 초이스된 사진이 이제 영정사진을 쓰고 있는 그 사진인데 그때부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음의 준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현상소에다가 이제 사진을 사이즈별로 미리 프린트를 시켜놨거든요. 하고 돌아가신 당일날 제가 저쪽 어디 강남 어딘가 누구를 만나고 뭐 촬영이 간단한 촬영이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세브란스로 와달라고. 그래서 일이 터졌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현상소에다가 빨리 사진 세브란스로 보내라 해가지고 그걸 보내고 사실 대통령이 오래 못 사실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사진을 찾는 데 너무너무 많고
해서 이거를 찾는 데마다 다 어떻게 사진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얘기한 게 원본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놓고서 다운을 받아서 영정 사진으로 써라. 그렇게까지 해놓고 조문 오시는 분들 또 기록도 해야 되고 해서 사진을 뭐 찍고 사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슬픈데 슬픔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사진이 있는데 그 염하시고 가족들하고 친지분들 접견하는 그 대통령 누워 계신 사진 그거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입장에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돌아가시면 이런 느낌일까? 뭐 그런 느낌도 들었고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분들이거든요. 제가 청와대라는 데를 가고 싶어서 간 거는 아니었지만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신 거가 지금 저를 있게 만든 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은인 같은 분들이 가셨구나 하는 그리고 안타까움 그리고 그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참 영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저의 첫사랑이면은 김정일 대통령은 저의 끝사랑이니까요. 두 분 다 사실 그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었고 두 분이 경쟁은 했지만 또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가 돼 있는 거고 또 경쟁자이지만 가장 큰 동지이지 않았나 싶어요. 하늘에서도 YS하고 DJ는 웃을 때 웃으면서 그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티격태격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사실 뭐 그동안 몇 번 있긴 했는데 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자격이 혹시 된다면은 다 대통령들 덕분이기 때문에 두 대통령님들한테 늘 감사하면서 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야죠.